섹션 5.1에서 우리가 소셜 옵티멈을 찾았고요. 이제 이 소셜 옵티멈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함께 계속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은 소셜 옵티멈은 X스타와 이제 Q스타. 그래서 X스타는 옵티멀 퀄리티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Q스타는 옵티멀 퀀터티를 나타내는 값이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소셜 옵티멈을 찾았고요. 이제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 과연 소셜 옵티멈이 달성이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니까 기업이 상품을 판매를 하고 소비자가 그 해당 상품을 구매를 해서 소비를 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면 기업이 모두 다 배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 간에 이제 경쟁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미시경제학 이제 학부 때 미시경제학 시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한 가지 공식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자, P는 MC라는 공식이 이제 그 공식인데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P가 이제 MC와 같다. 그래서 프라이스가 기업들의 마지널 코스트와 일치한다. 라는 게 이제 우리 학부 때 이 미시경제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죠. 자, 우리가 앞서 기업의 이 마지널 코스트, 이 한계 비용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라고 앞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했죠. 자, 첫 번째 부분은 이 생산 비용, 그 프로덕션 코스트가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케어 코스트죠. 그래서 케어 코스트가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고, 자, 세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은 기업의 이제 라이어빌리티 코스트. 그래서 개별 상품당 PX의 확률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때 이제 기업은 이제 일정한 금액을 배상을 하게 되는데,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는 그 배상 금액이 이제 함인 H와 똑같아지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마지널 코스트 중에서도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생산 비용, 이제 프로덕션 코스트고, 두 번째 부분은 케어 코스트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라이어빌리티 코스트죠. 그래서 기업의 한계 비용은 한 단위 상품을 생산을 할 때 기업의 한계 비용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학부 때 미시경제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P는 MC라는 이제 공식이 성립을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프라이스가 결국 이 한계 비용 이 세 부분을 합한 한계 비용과 이제 같아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들 간의 경쟁이 있으니까요. 자, 개별 기업들이 자, 과연 우리 제품의 퀄리티를 이제 어떤 수준으로 맞춰서 생산을 해야 될지를 이제 개별 기업들이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자, 이때 이 예를 들어서 이 개별 기업들이 이제 퀄리티 결정 X 값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X 값에 따라서 이제 케어 코스트와 라이어빌리티 코스트가 달라지죠. 그리고 이 케어 코스트와 라이어빌리티 코스트가 달라지면 그게 결국 한계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개별 기업이 각자의 상품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격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기업은 이제 뭐 첫 번째 기업 X1이라고 해보죠.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이 이제 자기네 상품에 대해서 이제 퀄리티 수준을 이제 X1 정도로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상품을 생산해서 판다고 하면 자 이때 뭐 여차저차해서 이제 MC가 이제 결정이 될 테고 그 기업의 이제 한계 비용이 결정이 될 테고 그러면 그걸로 바탕으로 이제 첫 번째 기업은 이제 가격을 P1으로 이제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두 번째 기업이 다른 기업이 있어서 두 번째 기업은 X 값을 다른 값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그 기업의 한계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그 기업 해당 상품의 가격에 이제 영향을 주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P2가 더 저렴하다고 하면 이제 P2가 이제 자, 이 경우에 그러면 이 그 P2가 더 저렴하다고 하면 이제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요 해당 상품 이제 그 두 번째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을 이제 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인센티브가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1번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 상품을 판매할 기회를 놓치고 이제 다른 기업에게 이제 기회를 뺏기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X 값이 마지널 코스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한계 비용을 최대한 좀 낮출 수 있으면 이제 이윤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은 사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한계 비용을 좀 최대한 낮추고 싶은 이제 그런 요인이 존재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을 최대한 낮춰주면 이제 이윤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가격도 한계 비용이 사실 가격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한계 비용을 낮추면 가격도 낮춰서 이제 더 많은 소비자들의 이제 수요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개별 기업들은 한계 비용 그래서 개별 기업들은 이 한계 비용을 좀 최대한 줄이고 싶은 이제 그런 요인이 존재를 하게 되겠고요. 즉 개별 기업들은 1차적으로 이제 이런 수학 문제를 풀고 싶어 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풀어보면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값을 우리가 찾아보면 자, 이거는 이제 정리하면 이런 수식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수식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소셜 옵티멈 우리가 앞에서 구할 때 봤던 그런 수식이었죠. 그래서 이 수식을 만족하는 x 값은 이제 x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따라서 개별 기업들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들은 이제 경쟁을 통해서 결국 x라는 값을 다들 선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기서 x라는 거는 이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퀄리티죠. 그래서 제품의 퀄리티가 사실 너무 낮아도 사회적으로 안 좋죠. 왜냐하면 이 제품 퀄리티가 너무 낮으면 이 제품의 불량률이 너무 높아지니까 즉 X 값이 작으면 사고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X 값이 이제 개별 제품의 이제 그 해당 이 산업에서 이제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 해당 산업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이 상품들이 퀄리티가 너무 낮으면 불량률이 너무 높으니까 뭐 사회적으로 안 좋겠죠.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퀄리티가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퀄리티가 너무 높으면, X값이 너무 높으면 이 개별 기업들이 사실 퀄리티를 높이는데 케어 코스트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러면 사실 이 한 사회에 주어진 리소스는 유한한데 그 유한한 리소스를 한 곳에 너무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X 값이 너무 낮아도 안 좋고 너무 높아도 안 좋고 그래서 우리가 소셜 옵티멈에서 찾아본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의 이 퀄리티, 제품 퀄리티는 X 스타인데 우리가 봤더니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를 활용을 하면 이렇게 소셜 옵티멈, 사회적 최적 수준의 제품 퀄리티가 시장에서 자연히 달성이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슈머 입장에서 우리가 또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요. 자, 컨슈머들은 자신의 페이오프를 극대화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컨슈머들은 자신의 페이오프를 이제 극대화하는 만큼 소비를 하고 싶어 할 텐데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페이오프가 이제 Q만큼 소비하면 효용이 이제 UQ만큼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Q만큼 이 소비를 하게 되면 Q만큼 이제 구매를 하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잃는 것들이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한 단위 제품마다 이제 가격을 지불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P는 이 사고 확률이 아니라 이제 가격이죠. 이제 프라이스죠. 그래서 개별 소비자들은 한 단위 상품 구매할 때마다 가격 P만큼 이제 지출을 해야 되겠고요. 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 소비자들은 이제 하함을 입게 되는데 자, 그러나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이기 때문에 하함을 입더라도 그게 완전히 이제 보전이 되죠. 100% 기업으로부터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소비자는 이제 이런 문제를 풀고 싶어 하겠고요. 자, 그래서 소비자의 이제 페이오프를 이제 극대화하는 그런 문제를 소비자가 이제 풀고 싶어 하겠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Q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자, 이런 수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이 수식은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P라는 거는 가격인데, 자, 가격은 MC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MC가 기업의 한계 비용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X 값은 X 스타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소비자의 이제 문제를 풀었더니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 필요 없는 부분을 우리가 지우면 그래서 소비자의 문제를 풀었더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수식을 우리가 하나 찾았고요. 자, 그리고 이 수식은 사실 또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Q에 대한 소셜 옵티멈 그래서 Q스타에 대한 사실 수식과 똑같죠. 자, 그래서 이 수식을 만족하는 Q의 값은 Q스타밖에 없고
따라서 이 Q스타가 사회적으로 달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을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소비자가 이제 Q스타만큼 소비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소비자가 Q스타만큼 이제 소비를 하고 싶어 하니까 생산량도 자연히 이제 Q스타만큼 이제 기업들이 생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지금 완전 경쟁이니까 지금 P가 MC하고 똑같죠. 그래서 P가 MC하고 똑같으니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윤이 0인 거죠. 그래서 한 단위 상품 판매할 때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몇 단위를 생산해서 판매하든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인디퍼런트하고, 따라서 이 소비자가 Q스타만큼을 이제 소비하기를 원할 때 기업들은 시장에서 Q스타만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개별 기업들이 몇 단위를 판매할지 이 이제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 이제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 우리가 X스타와 이제 Q스타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니글리전스 룰에 대해서, 니글리전스 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자, 니글리전스 룰이니까 이제 자, X 값이 do care보다 작을 때만 이제 기업이 배상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배상 책임이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배상을 해야 되지만 X 값이 do care보다 크면 이제 배상 책임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니글리전스를 우리가 학습할 때 이제 보통 가정하는 것처럼, 자, due care는 X타하고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논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 값이 due care보다 작다고 하면, 자, X 값이 이제 due care보다 작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자, 이때는 자, 우리가 기업의 마지널 코스트를 생각을 해보면, 자, 앞서 우리가 논의한 대로 마지널 코스트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프로덕션 코스트가 있고, 자, 케어 코스트가 있고, 자, 만약에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자, 이 경우는 지금 기업이 니글리전트한 상황이죠. 즉 X 값이 due care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이때는 제품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기업이 배상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이 자, H만큼 이제 배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개별 기업들은 자, 가능한 마지널 코스트를 이제 낮춰주고자 하겠죠. 그래서 개별 기업들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문제를 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이 니글리전트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자,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자, 기업들의 마지널 코스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프로덕션 코스트 있겠고요. 자, 그리고 케어 코스트도 있겠죠. 자, 그리고 제품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자, 이 경우는 이제 기업들이 배상 책임이 없죠. 왜냐하면 기업이 선택한 X 값이 듀케어보다 크기 때문에 자, 이때는 배상 책임이 없어서 이 배상 금액이 이제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그냥 지워주면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기업의 마지널 코스트는 C 더하기 X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 경우에 자, 개별 기업들이 과연 자, 마지널 코스트를 이제 최대한 낮추려고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그거는 아니겠죠. 자, 이런 경우라면 자, 이제 이런 경우라면 개별 기업들이 자, 단순히 마지널 코스트를 낮춘다고 자기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거는 또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기업의 X 값이 이제 듀케어보다 큰 경우죠. 그래서 듀케어보다 큰 경우. 자, 이때 컨슈머들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자, 컨슈머들은 페이오프를 이 경우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먼저 소비로부터 유틸리티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개별 상품 구매할 때마다 소비자한테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비용은 이제 구매 비용이죠. 그래서 매 단위 상품마다 가격, 프라이스를 이제 지출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비용이 있냐면 자, 이제 사고 비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PX의 확률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자, 이 경우는 지금 기업이 X 값을 듀케어보다 큰 값을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기업들이 니글리전트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자, 따라서 이 경우는 문제가 발생을 해도 소비자가 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 함이 H만큼 발생을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자기가 그냥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 기업은 결국 이 프라이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사고 비용까지 결국 소비자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소비자는 단순히 구매 비용뿐만 아니라 지금 사고 비용까지 감안을 해서 이제 구매 결정을 하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P는 사실 MC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 MC만 낮춰준다고 지금 소비자가 자기들 제품을 많이 사는 거는 아니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 모든 걸 합한 이 구매 비용과 사고 비용을 합한 이러한 총 비용을 최대한 낮춰줘야 소비자가 자신들의 상품을 선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 우리 앞에서 이제 첫 번째 경우는 기업이 니글리전트한 경우였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경우, 그래서 기업이 지금 니글리전트하지 않은 경우인데,
자, 이 두 번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기업들이 결국 이 마지널 코스트만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널 코스트에다가 사고 비용을 합한, 즉 소비자가 정말로 고려하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고려하는 그 모든 비용을 최소화해주고자 하겠죠, 기업들이. 자,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 그래서 여기서 P는 가격이죠. 그래서 프라이스인데, 자, 우리는 여기 이 프라이스를 우리가 nominal price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명목 가격이죠. 그래서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를 할 때 이제 1,000원을 지불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격으로. 그러면 그 상품의 가격, 명목 가격은 1,000원이에요. 자, 그런데 소비자들이 정말 진짜로 생각하는 가격은 뭐냐면 단순히 그 명목 가격이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제품 두 개가 있어서 A와 B가 있는데, 그래서 제품 A는 예를 들어서 가격이 1달러고 제품 B는 가격이 2달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둘 다 이제 뭐 똑같은 종류의 어떤 뭐 식료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소비자가 항상 가격이 더 싼 A 제품을 선택을 하리라는 보장은 없죠. 왜냐하면 이제 A 제품이 가격은 싸지만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이 싼 가격에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비를 하는 도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로부터 이제 사고 비용까지 소비자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A 제품은 생수인데 브랜드가 없는 생수고, B 제품은 생수인데 예를 들어서 브랜드가 있는 무슨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생수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소비자가 이 생수를 사서 소비를 할 때, 이 생수를 마셨을 때 이제 수원지가 이제 좀 뭐 안 좋은 뭐 그런 수원지에서 샘물을 퍼서 생수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잘못된 물을 마시면 뭐 배탈이 나거나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어쩌면 소비자는 A가 아니라 B 제품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명목 nominal price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기업은 보라색으로 소비자는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총 비용 혹은 이 둘을 합한 풀 프라이스를 고려를 해서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들이 풀 프라이스를 고려를 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결국 이제 풀 프라이스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요인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1번과 2번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상황, 즉 기업이 니글리전트한 그런 선택을 하는 상황이죠. 자, 그때나 두 번째 상황, 기업이 니글리전트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두 번째 상황일 때나 보니까 기업이 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결국 똑같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결국 이 녹색 문제가 기업이 개별 기업이 풀고자 하는 문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결국 답이 X타가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또 여러 번 봤었죠. 자,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X타를 선택을 하겠구나. 결국 이제 경쟁에 의해서 기업들 간의 경쟁에 의해서 그 기업들이 결국은 X스타를 선택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X스타라는 거는 이제 듀케어하고 똑같죠. 우리의 가정에 의해서. 자, 따라서 이 경우는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배상 책임이 없는 그런 상황을 선택을 하는 거죠. 따라서 자, 이 경우는 기업 입장에서는 MC는 프로덕션 코스트와 케어 코스트를 더한 이제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즉 라이어빌리티 코스트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상품 가격을 MC와 일치하도록 책정을 할 테니까요. 결국 nominal price는 C 플러스 X 스타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비자들은 이 nominal price만을 고려하고 제품을 구매하지는 않죠. 특히 개별 기업들이 듀 케어를 선택을 해서 지금 니글리전트 상황 하에서는 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소비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들은 이 nominal price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비용, 그래서 full price까지를 고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단순히 이 P, 프라이스가 해당 제품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고 비용까지 포함한 이 전체를 진정한 제품의 가격, 풀 프라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소비를 얼마나 소비할지를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는 자신의 페이오프를 극대화하는 그런 소비량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Q만큼 소비하면 효용이 이제 UQ만큼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럼 개별 상품 구매할 때마다 소비자들한테 안 좋은 게 있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개별 상품 구매할 때마다 nominal price P를 지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니글리전트 하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래서 이 자리는 X스타를 꼭 써줘야 되겠죠. 기업들이 이제 X스타를 선택을 하니까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기업은 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모든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는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자, 미분을 해보면 이제 이런 수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정리를 하면 자, nominal price는 production cost와 care cost를 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은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Q스타를 만족하는 이제 그런 수식이죠. 자, 따라서 Q스타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달성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니글리전스 룰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자, 옵티말 퀄리티 그리고 옵티말 퀀터티를 우리가 둘 다 달성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그리고 니글리전스 룰 이 두 개의 사회제도 모두 소셜 옵티멈을 달성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텐데요. 자, 만약에 손해배상 제도가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어빌리티 룰이 아예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라이어빌리티 룰이 없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어느 누구가 배상을 할 책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왔던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인저러와 빅팀이 있고, 자, 인저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저러의 어떤 활동에 의해서 이제 빅팀에게 이제 상해가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만약에 라이어빌리티 룰이 없고,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인저러에게 아무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면, 자,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인저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 우리는 당연히 그 경우라면 인저러는 배상 책임도 없으니까 아무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노력을 드릴 인센티브가 존재하지를 않고, 따라서 인저러는 그냥 X는 0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이 섹션 5.1 특히 이제 챕터 5 전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소 특수한 상황이죠. 그래서 인저러와 빅팀 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저러는 기업이고 빅팀은 소비자고, 그래서 인저러와 빅팀이 기업과 소비자로서 시장에서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해서 인저러가 만약에 X를 0이라는 값을 선택을 하면, 자, 과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자, X가 0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건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해당 기업이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제품이 퀄리티가 아주 떨어지는 그런 상품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품이라면 퀄리티가 아주 떨어지는 그런 상품이라고 하면 아무리 가격이 싸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그 상품은 외면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는 손해니까 기업은 라이어빌리티에 대한 룰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퀄리티가 낮은 제품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일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챕터 5에서 보고 있는 이 특수한 인저러와 빅팀 간의 특수한 관계, 특히 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서로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 이런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라이어빌리티 룰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인저러의 선택에 어느 정도 리스트릭션이 가해질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마지널 코스트가 지금 C 더하기 X죠.
그래서 라이어빌리티 코스트를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널 코스트는 이제 C 플러스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비용과 케어 코스트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페이오프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소비를 통해서 효용이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겠고요. 자, 매 단위 상품 구매마다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구매 비용이죠. 가격 프라이스를 내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지금은 손해배상 제도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을 하면 자기가 다 감당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소비자는 이제 페이오프를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 따라서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소비자들이 이 나미널 프라이스만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사고 비용까지 감안을 해서 선택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즉 소비자들은 나미널 프라이스가 아니라 사고 비용까지 더한 풀 프라이스를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나미널 프라이스가 낮다고 해서 소비자가 그 제품을 선택을 하진 않겠죠. 특히나 지금 손해배상 제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소비자가 다 이제 뒤집어 쓰는 그런 상황이라서 특히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를 할 때 나미널 프라이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비용까지 감안을 해서 소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서 보는 마지널 코스트를 이제 무조건 낮추기보다는 그 마지널 코스트를 낮춰서 사실 X 값이 0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마지널 코스트는 최소화되지만 사고 확률이 사실 극대화되겠죠.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상품이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제 구태여 그런 상품을 소비하려고 하지가 않겠죠. 즉 기업들은 마지널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비슷하죠. 자, 마지널 코스트하고 사고 비용까지 더한 풀 프라이스죠, 결국. 왜냐하면 결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풀 프라이스가 낮은 상품을 소비를 하기 원하니까요. 그래서 소비자는 이제 풀 프라이스가 낮은 상품을 소비하기 원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이 풀 프라이스를 이제 최대한 낮춰주고자 하는 그런 요인이 존재를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미분을 해보면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X 스타가 달성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죠. 자, 손해배상 제도가 없고, 그래서 인저러 입장에서는 배상 책임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저러가 여기서 기업이죠. 자발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수준의 퀄리티를 선택을 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인저러와 빅팀 간에 굉장히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실 서로 거래를 하는 그런 관계죠.
특히 기업들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관계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시장 메커니즘의 힘에 의해서 기업들은 아무런 손해배상 제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퀄리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컴피티션 때문에. 그래서 컴피티션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컨슈머 문제를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면 컨슈머는 자신의 페이오프를 극대화하는 만큼 소비를 하길 원하겠고요. 소비자의 효용이 이제 UQ만큼 있고 매 단위 구매 시마다 소비자는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는 nominal price, 그래서 구매 비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고 비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X 스타를 우리가 써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미분을 해보면 자, 이 문제를 미분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수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자, nominal price는 마지널 코스트하고 같아서 프로덕션 코스트 플러스 케어 코스트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수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은 결국 우리가 앞에서 봤던 Q스타에 대한 수식이죠. 그래서 결국 Q스타에 대한 수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Q스타가 달성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부분으로 본 아무런 손해배상 제도가 없는 그런 상황에, 그래서 no liability 상황인데, 자, 그 상황에 퀀터티도 이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퀀터티가 달성이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손해배상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퀄리티도 옵티멀하게 달성이 되고 퀀터티도 옵티멀하게 달성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 이제 이런 결과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뭐냐 하면 자, 그러면 이 시장에서 이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동으로 소셜 옵티멈이 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정부에서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라든가 니글리전스 룰이라든가 이러한 사회 제도를 우리가 구태여 이 시장에서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시장을 규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러나 일단 우리가 섹션 5.1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잘 작동을 하는 특히나 이 경쟁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아주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이 시장 제도라는 것 자체가 아주 훌륭한 제도라서 손해배상 제도가 없는 상황 하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소셜 옵티멈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학습을 했습니다.